자, 오늘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위법성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손해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이 요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 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위법성의 하나의 요건인 고의와 관련해서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위법성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이 인정이 되고, 강제추행이나 폭행 같은 불법 행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위법성 부분이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았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가 많지 않고, 그 당시 인정되는 의료기술사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경우, 즉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사에 위법 행위로 병원 의사나 어떤 의료재단이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죄 판결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건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아닌 그 외의 부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관련해서 보자면, 우선은 민법적으로 본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를 전제로 해서 배상합니다. 그 대신 법적으로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을 하게 민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가 어디까지 통상손해로 보느냐, 그 부분을 넘어서 인정되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특별손해는 뭐냐 가지고 분쟁이 많이 되고, 경락손해, 자동차 사고에 따라서 시세 차익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은 통상손해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그 외의 손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 특별손해 부분이 주장을 했었을 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 그 특별손해 부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이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부분까지도 통보를 해놓습니다. 그 통보를 해놨었을 때 법원에서 인정되느냐는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위법성 부분이 인정됐다라고 전제로 했었을 때 손해액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손해액은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강제추행 같은 형사상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부분은 통상손해로서 세 가지입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손해는 범죄 피해를 이룸으로써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적극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추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감정을 받거나 그런 병원비, 입원비, 간병비 같은 손해는 적극손해라고 하고요. 소극손해 같은 경우는 벌지 못한 돈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데 폭행이나 추행으로 인해서 일주일 입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7, 그래서 70만 원이 소극손해로서 인정이 되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치 일주에 150만 원 정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손해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되고요. 의료사고나 폭행 같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불법이나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감정이 들어갑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의료사고를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특정을 해줍니다. 아까 이쪽으로 돌아와서 소극손해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데 7일 입원에 있어서 70만 원을 소극손해로 봤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뭐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위법행위고, 폭행 정도도 뭐 전치 2주, 3주 정도가 아닌 골절이나 뭐 아니면 많이 다쳐서 뭐 전치 10몇 주, 20몇 주 정도 나오는 과다한 위법행위의 경우는 이 가동기한이 65세까지 피해자가 현재 벌 수 있었던 돈에서 얼마를 못 벌게 되는 그 부분을 통상손해로서 손해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합니다. 즉 퍼센테이지로 65세까지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세에서 노동력 상실률 10%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30세를 기준으로 현재 소득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고 65세까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손해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했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의료법상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은 자신에 대해서 작성된 진료기록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급을 받았었을 때 그냥 한 번만 발급받으시는 건 아니고 한 2달 그 정도 텀을 두고 새롭게 발급받으셔 보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기록 자체가 가필이 되거나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다 전자로 정리가 돼서 수정이나 추가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체감정 같은 경우는 가해 병원 아니면은 가해 의사분이 나오신 대학교는 제외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들어갈 때 뭐 NS, 신경외과, 정형외과, OS 이렇게 과는 특정을 하면서 이분이 나온 어느 대학교는 제외하고 서울시내 대학병원 중 이 부분이 나온 학교는 제외하고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병원으로 지정이 된다. 이런 요청 자체를 아예 신청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생기는 소송인데 건물 하자 관련해서 소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자 소송에서는 하자 부분으로 체크할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 그리고 약정한 부분 좀 시공은 됐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 중에는 뭐 A, B, C 자재를 쓰기로 했다, 근데 D 자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 약정 시점, 언제까지 공사 지연이 됐다, 이렇게 3가지 체크를 하고 소송상 주장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는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건축감정을 통해서 그 하자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 한다면 보수 가능하다, 보수가 가능하다면 금액적으로 얼마다라는 부분을 특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절차고요. 다만 주의를 하실 부분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위법행위 시점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부분 때문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괜찮은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